네, 안녕하세요. 시각의 꿈 움직이다 인천 3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 박현수이고요. 저는 학생 김경은입니다. 네, 지난 수업에서는 이제 영상의 기획과 구성 그리고 영상의 실제 촬영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편집 단계로 이제 프리미어라는 편집 툴을 이용해서 한번 편집을 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편집을 할 때 써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 툴이 이제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편집 소스가 당연히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편집 소스들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미리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네. 이게 편집의 기본적인 준비 단계거든요. 이렇게 뭐 영상, 이미지, 사운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집에서 사용할 소스들을 미리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준비했던 소스 외에도 이제 다른 소스들이 또 편집에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컴퓨터로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소스들을 이 이제 편집 소스 폴더 안에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폴더별로 구분을 해서 나눠서 정리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그 소스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다 보면은 혹시나 뭐 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뭐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소스가 원본 소스랑 그 링크가 깨져서 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집 소스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편집의 기본이고, 네, 편집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편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2020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렇게 비디오 드라이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비디오 이제 그래픽 카드를 확인을 하시고 그 그래픽 카드에 맞는 최신 드라이버를 일단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와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뜨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를 이제 처음으로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새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라는 항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는 편집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지 이름을 저는 이제 편집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편집 소스들을 정리했던 이제 폴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하나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면 찾기도 쉽고 이제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편집 소스로 이제 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시고 다른 설정들은 이제 만져주실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창이 뜨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많은 이제 작업 영역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편집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프리미어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학습창이 이제 처음으로 뜨실 경우도 있는데 학습창은 뭐냐면 이렇게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미어의 기능들 처음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프리미어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튜토리얼 프로세스가 프리미어 자체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조금 따라가 보시면서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프리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리미어를 제 강의 방법대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편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고요. 편집 창에서 이 패널이 보시면 크게는 이제 4개의 패널이 있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더 보시면 6개의 패널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 패널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이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패널은 이제 소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프리미어에 편집하기 위한 편집 소스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그 소스들이 어떤 화면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패널은 그 여기 밑에 있는 이제 타임라인 패널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패널인데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한 그런 작업들이 보이는 창이 이제 프로그램 패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스 모니터 창에서 이제 편집 구간을 설정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밑으로 드래그 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게 되면 타임라인 창에 우리가 편집한 그런 이제 편집 결과물들이 쌓이면서 이제 여기에서 편집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보시면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그 편집 소스들을 프로젝트 패널로 가져와서 편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여기 이제 타임라인 왼쪽에 보이는 이 디테일 편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보이는 이 오디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나 뭐 배경음악 소스 같은 것들을 가져왔을 때 그 오디오의 데시벨, 음량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이제 뭐 타임라인 창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창은 이제 하나의 창으로만 되어 있는데 소스 모니터 창이라든가 이 프로젝트 창들은 그 옆에 더 다른 창들이 함께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들도 사용을 하는 창들인데 효과 창은 특히 더 많이 사용하는 창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창을 조금 이렇게 빼서 제목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그 창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빼서 왼쪽 위쪽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창의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작업 영역의 형태로 패널들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프로젝트 창만 위로 빼서 이제 이렇게 작업 영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 영역을 만든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윗줄에 보시면 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작업 영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윗줄에 있는 것들이 위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프로덕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효과 항목까지 쭉 이게 작업 영역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작업 영역들은 이 작업들을 할 때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프리셋들을 프리미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은 편집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뭐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뭐 색상을 바꾼다거나 자막에 그래픽 기능을 이용한다거나 뭐 다른 뭐 오디오의 속성들을 바꿔준다거나 할 때 이런 작업 영역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저는 편집 영역에서 이 프로젝트 창을 위로 올려서 조금 다르게 작업 영역을 바꿨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만의 작업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 밑에 있는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작업 영역에 제목을 이제 넣으라는 창이 뜨죠. 제 이제 이름의 앞글자인 HS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 영역을 따로 설정을 할게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맨 뒤쪽에 이제 작업 영역이 새로 생긴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화살표 두 개도 눌러보시면 작업 영역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모든 작업 영역이 쭉 뜨는 게 보이시죠? 맨 뒤에 있는 작업 영역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면은 위로 올릴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작업 영역 같은 경우는 지워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지우지는 않기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가 설정한 작업 영역이 맨 앞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자기가 작업하기에 편한 그런 작업 영역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 주신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창을 막 옮기시다가 자기가 더 이상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 영역이 막 꼬였다, 이상하게 돼버렸다 한다면은 다시 창 영역에 들어가셔서 작업 영역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그 작업 영역에 프리셋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이게 프리셋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그럼 이 프리셋에서 막 이런 식으로 작업 영역을 막 옮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옮기다 보면 그 조금 더 크게 보고 뭐 다르게 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원래 설정 값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창을 눌러서 작업 영역에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누르시면 원래 그 작업 영역의 초기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을 해볼 건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 창으로 준비된 편집 소스들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 위해 이제 미디어 가져오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미디어를 가져오시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이 빈 공간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제가 설정했던 대로 여기 이제 편집 소스 창이 뜨게 되는데, 프리미어라는 편집 툴의 좋은 점은 그 윈도우에서 편집 그 소스들을 폴더별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편집 소스 폴더를 딱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폴더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죠. 이거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안에 있어서 이런 창이 같이 뜨는데요.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편집 소스라는 항목이 있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윈도우에서 폴더별로 정리했던 모습 그대로 영상, 이미지, 사운드, 분류 파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아이콘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목록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 목록으로 간편하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어떤 부분이 좀 잘 촬영이 됐고 어떤 부분은 별로 이제 촬영이 잘 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그 원모 소스에서 어떤 부분을 편집 구간으로 설정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런 소스들은 제가 이제 뭐 영화 리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이긴 한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촬영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별로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 소스들을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해서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설명드렸듯이 소스 모니터 창에 그 소스의 영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소스를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스페이스바가 이제 단축키인데 단축키를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게 보이시죠? 영상을 플레이해서 이제 보시면서 총 몇 명이야? 다 센 놈은 26입니다. 자, 오늘 장치는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밑에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뭐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어떤 내용인지 영상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영상에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부분을 쓰지 않을 건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선택이 끝나시면 이 밑에 있는 항목 중에서 보시면 두 번째 항목인 시작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하얀색 막대기 바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이 영상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종료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본 이제 영상에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기능은 워낙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단축키는 어떤 거냐면 그 시작 지점 같은 경우는 인점이라고 해서 I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시작 지점이 변경이 된 게 보이시죠? I를 누르면 영상을 이 부분부터 쓰겠다라는 의미로 인점을 잡는 게 되겠고요. 화살표를 이동하셔서 종료 지점은 아웃점이라고 해서 단축키가 5예요. 5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까지만 이제 영상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단축키 I와 5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편집할 편집 구간을 설정을 해 주셨으면 타임라인으로 사용하실 부분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서 딱 떨어뜨려 놓으시면 그 영상이 여기 타임라인에 불러와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뭐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대략적으로 이제 가져왔지만 이 밑에 타임라인에서도 뭐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에서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편집 구간을 정하신 다음에 뭐 비디오만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영상의 소리만 가져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비디오만 드래그 혹은 이제 오디오만 드래그 항목이 있어요. 한번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제 비디오만 불러와졌죠. 그리고 이 오디오만 드래그를 눌러보시면 또 오디오만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알아두시면 사용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편집 구간을 불러오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삽입과 덮어쓰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타임라인 왼쪽에 있는 여기 편집 툴에서 자르기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면도날 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누르고 단축키는 C네요.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영상 위에서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자르기 도구는 한번 딱 그 원하는 지점을 자르고 난 이후에는 선택 도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선택 도구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계속 그 부분이 그냥 계속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르기 기능을 사용을 하셨으면 네, 선택 도구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단축키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방금 그 자르기 도구를 활용해서 두 번을 더 잘랐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그 자르기 전으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단축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한 번을 누르면 네, 그 전에 그 잘렸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네, 또 그 잘렸던 부분이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컨트롤 Z라는 단축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Z와 더불어서 그 방금 이제 잘린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했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잘리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돌린 것을 다시 또 되돌리게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또 자른 부분이 원래대로 자른 부분으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컨트롤 Z는 그 했던 행동을 되돌리는 그런 단축키가 되겠고, 컨트롤 시프트 Z는 했던 행동을 되돌린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두 단축키를 이제 잘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 S도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는 단축키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습관처럼 눌러주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중요한 편집을 마무리했다, 어떤 구간의 중요한 편집을 마무리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계속해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랑 이제 덮어쓰기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편집 이제 클립이 나누어져 있을 때 이 편집점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키시고 한번 지금 이제 이 구간이 편집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삽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 뒤에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 편집점의 사이를 벌려서 그 편집 그 구간으로 설정된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Z를 눌러서 돌려볼게요. 그런데 그 삽입 버튼이 아니라 덮어쓰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덮어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뒷부분에 있는 영상이 사라지면서 그 편집 구간으로 정한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인지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편집을 이제 사용하셔야 될 경우에 이렇게 삽입과 덮어쓰기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입과 덮어쓰기 이외에도 그 편집 구간의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내리는 방법이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 프로젝트 그 패널로 이렇게 영상을 옮겨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굉장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삽입도 있고, 여기 밑에 덮어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바꾸기라는 항목도 있고, 다음 항목 앞에 삽입 등등 되게 많은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직접 이제 편집을 해보시면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이나 덮어쓰기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여기 소스 패널에서 이제 여기 편집 구간을 설정이 된 것을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여기 프로그램 패널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다른 편집 방법들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타임라인 왼쪽에 있는 디테일 이제 편집 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이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이콘이죠. 기본적인 툴로 다른 기능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 이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앞부분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뒷부분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뒷부분에 영상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서 움직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파일이 몇 개 없으니까 조금 더 넣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조정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립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지금은 되게 짧아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지만, 점점 더 길어지고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이 클립을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영상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다른 이미지라든가 하여튼 모든 편집 소스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되게 긴 영상을 편집하시다 보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편집이 선택 도구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늘리고 싶다고 해도 그 편집이 그 뒤에 이제 영상 소스가 있어도 원래는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편집점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뒷부분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게 막혀서 늘어나지가 않는데 선택 도구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도구인 잔물결 편집 도구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 편집점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네,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집점으로 이제 막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영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툴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르기 도구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단축키는 C입니다. 그래서 자르기 버튼을 이제 선택을 한 상태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딱 클릭을 해주시면 예, 그 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르기를 해서 다시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원하는 그 클립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같은 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뭐 앞으로 옮겨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컷 편집을 할 때 자르기 버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르기 버튼은 꼭 이제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디테일 편집 도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밑에 있는 이제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효과 틀에 있는 그 오디오 전환이랑 비디오 전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컷 편집이 나눠진 이후에 그 장면이 전환될 때 그런 뭐 디졸브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뭐 와이리스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들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전환에서 한번 이제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보시면 뭐 디졸브라든가 3D 동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넣어 보시면서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디졸브에서 이제 여기 파란 띠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 그런 화면 전환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란색 띠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기본 전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선택한 항목을 기본 전환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파란색 그 네모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바꿔줄 수 있고, 이런 설정을 바꾸는 게 어떤 때 사용이 되느냐면 그 이런 효과들을 이제 넣어줄 때 이렇게 그 파란색 화살표를 그 편집점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이 빨간색 이제 대괄호가 생기잖아요. 여기 편집점에서 기본 전환 적용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너 진짜 말 안 할 거지?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네, 지금 이제 교차 디졸브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졸브 그 화면 전환 효과를 이제 넣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뭐 다른 항목을 기본 전환으로 설정을 해서 검정색으로 물들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포들끼리 못 잡아. 네,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간다는 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기본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서 그 효과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화면 전환 효과 같은 거를 이제 넣어 주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효과들이 다 이런 비슷한 화면 전환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제 효과를 넣어 보시면서 어떤 화면 전환 효과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전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오디오 전환 같은 경우에는 효과들이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그
확인해 보시면 오디오 전환에는 이제 크로스페이드라고 해서 그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경우, 거의 그런 경우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 거라서, 네. 오디오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거. 네. 그런 효과 정도, 그런 전환 효과 정도만 있다는 거. 넣어주는 방법은 아까, 네. 영상에서 화면 전환 효과를 넣어줬던 거랑 이제 거의 동일하니까,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점 여러 군데에 한 가지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다 넣고 싶을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그 넣고 싶은 편집점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시퀀스 항목에서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비디오 전환 적용, 뭐 오디오 전환 적용 이런 게 있거든요. 선택 영역에 뭐 기본 전환 적용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뭐 비디오만 적용하고 싶을 때는 위에 거, 오디오만 적용하고 싶을 때는 아래 거. 그리고 뭐 둘 다 적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전환이 자기가 선택한 모든 편집점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네, 지금 이제 렌더링이 잘 안 돼서 확실하게 확인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화면 전환 효과를 이제 하나하나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편집점을 여러 개 선택해서 한꺼번에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속도 지속 시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항목이에요.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뭐 속도 100% 그리고 지속 시간, 지금 이 클립의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의 속도를 그냥 정속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2배속, 4배속 그렇게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0.5배속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의 속도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00이 정속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2배속일 경우에는 200을 입력해 주시고 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길이가 반이 된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2배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반이 된 거고요. 뭐 4배속으로 만들면 더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뭐 0.5배속으로 만들면 그 영상의 길이가 2배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 영상이 지금 2배속으로 재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속도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이제 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그 영상의 지속 시간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초를 입력을 하셔서 지금 12초지만 뭐 5초 이런 식으로 네, 이 구분은 이제 여기 있는 네, 이 기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달라지지가 않고 이 뒤에 부분이 잘려지면서 이제 5초의 영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 시간을 뭐 이렇게 마우스로 대충 감각을 이용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편집을 하고 싶다. 뭐 정확한 초로 이제 영상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속도 지속 시간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이제 지속 시간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뒤로 재생 기능을 이용해서 그 영상을 뒤로 재생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 이제 배속을 걸어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정속인 영상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속시간 누르고 뒤로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정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영상에서부터 재생이 되는 거예요. 네, 뒤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 대사 같은 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지금 원래 영상에서 뒤로 재생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클립을 오른쪽으로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예, 미디어의 파일 디스크는 유지한 채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프로그램 패널에 미디어 오프라인이라고 이제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편집 소스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주지 않거나, 아무튼 그래서 뭐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원본 소스 파일이 그 위치가 이동되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작업하는 컴퓨터 같은 곳에 이제 존재를 하지 않아서 아예 이제 그 소스 파일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링크가 깨졌다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원본 소스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그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다시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미디어 연결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그 이제 영상이나 그 음성 파일이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만 활성화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찾기를 누르고 그 이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일부러 이 파일을 오프라인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 편집 소스 파일 같은 경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해주고 컴퓨터를 뭐 이리저리 옮기면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그 원본 소스 파일을 찾지를 못해서 아예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점에는 유의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그 원본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다시 이렇게 파일이 원상태로 되돌아온 게 보이시죠? 원래 하나만 이제 찾아도 원상태로 다 모든 파일이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다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방법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영상이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편집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실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빨간 창이 뜨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어땠나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는 프리미어 이제 기능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알아보는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